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식강일의 그대에게 이정열입니다. 자, 두산 에너빌리티 브리핑을 좀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시장이 오늘 추석 연휴 기간이 종료되면서 반등 흐름들을 좀 보였습니다. 뉴욕 증시도 상승을 했었고, 더군다나 이제 물가가 피크아웃이 되고 있다라는 것들이 통화 정책에 브레이크가 걸리지 않을까, 뭐 그런 얘기들이 나와주고 있는데, 일단 21일 FOMC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FOMC 회의가 진행이 됐을 때 이번에 뭐 75 베이시스 포인트 0.75% 인상, 금리 인상이 거의 뭐 확실시 되고 있어요. CPI 지수가 7%대를 기록하지 않는 이상 일단은 지금 8%대를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들이거든요. 8%대를 예상하고는 하고 있지만 혹시라도 조금 더 떨어지는 7%대, 뭐 7%대를 기록을 한다라고 해도 아무래도 뭐 75% 0.75%의 금리 인상을 멈추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에는 말이죠. 근데 이제 물가가 조금 조정하는 모습들, 조정을 이어가는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패드가 얘기를 하기를 항상 천명을 했던 게 우리는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금리 인상을 하는 거다. 근데 2%대까지 물가가 2%대까지 2%대까지 낮아질 때까지 금리 인상을 지속하겠다. 근데 지금 이제 잘 나와야 7%예요. 7%. 뭐 일단은 그렇기 때문에 21일까지 지금 블랙아웃 기간이죠. 블랙아웃 기간에 따른 지수의 단기 랠리 가능성들이 충분히 있는 상황들이긴 하지만 21일까지고 특히 오늘 저녁에 발표되는 CPI 지수, 물가, 소비자 물가 지수의 발표 더군다나 중요하다. 일단은 뭐 시장에 대한 부분들 간단하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넘어갈 수 있도록 할게요. 환율도 조정을 좀 받고 있는 상황들인데 외국인들의 순매수 잘 나와주고 있는 상황들이기도 하고, 근데 이제 원전 종목들은 또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주목을 좀 받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들이 일단은 첫 번째로 에너지 가격들이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가 물가가 하락을 한다. 특히 이제 에너지 가격들이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특히 이제 물가가 하락 기조로 보이고 있다. 에너지 가격이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다. 유가라든가 천연가스, 지금 이제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얘네들이 전쟁, 러시아가 지금 철군을 한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와주고 있어요. 뭐 재건에 대한 기대감들 반영이 좀 될 수는 있겠지만 일단 전쟁이 완전히 종식된 건 아닙니다. 천연가스, 러시아에 대한 부분들, 여기 이제 규제가 국제적인 계속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천연가스에 대한 상승세는 당분간은 계속 이어갈 가능성들이 상당히 높습니다. 겨울까지 피크가 아무래도 겨울일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유가 같은 경우에서는 뭐 유가 상한제 뭐 이런 것들이라든가 물가를 낮추기 위해서 소비를 망치기 위해서, 망가뜨리기 위해서 연준이 금리 인상을 계속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소비가 줄어들고, 뭐 지금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서나 유럽 같은 경우에서도 경기가 좀 안 좋습니다. 에너지 가격들이 엄청나게 올라갔었고 천연가스에 대한 가격도 상승하고 있고, 뭐 물론 이제 뭐 재고분을 비축을 하고 있고 뭐 이런 얘기들이 나와주고 있는 상황들인데, 일단은 원전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우리가 유가라든가 천연가스 가격들의 상승 부담이 있어야 원전으로 에너지를 전환을 시키는 것들. 뭐 일단은 유가가 떨어진다라고 해서 원전 전환이 뭐 주춤하고 막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왜냐면은 일단 한번 러시아에 대한 의존도가 높았던 유럽 같은 경우에서 된통 당한 거잖아요. 된통 당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유가가 상승을 하든 하락을 하든 에너지 안보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진 상황이기 때문에 원전에 대한 부분들이 투자는 계속 이어질 겁니다. 이어질 건데 우리가 이집트에 대한 거 원전 우리 원전 수주를 좀 받았었는데, 엘다마 원전이죠. 수주를 받았었는데 이게 지금 시공에 들어갔다 이런 소식들이 나오지는 않고 아직까지는 시차가 조금 필요해요. 시간이 좀 필요한 건데 시공에 들어가기까지는 일단은 뭐 하청을 받아가지고 수주에 대한 부분들, 수주 온핸드 수주로 들어왔죠. 온핸드 잡고 있는 수주라고 보시면 돼요. 온핸드 수주로 들어왔는데 이 수주라는 것들이 매출에 반영되기까지는 시간적인 부분들이 필요합니다. 대신 이제 장기적인 전망 자체는 좋은 거잖아요. 이집트뿐만 아니라 체코라든가 폴란드라든가 그리고 사우디 같은 경우에서도 11월 달에 정상회담이 예정이 되어 있죠. 이 세 국가들 중에서 11월 달쯤 되면은 사우디에 대한 원전 수주, 뭐 네옴시티 이런 기대감들이 이때 당시에 되면 이제 반영이 될 수가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다만
다만 아직까지 조정을 받고 있는 이유들이 시장이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조금 살아나고 있어요. 다른 종목들 지금 이제 매수 들어가고 수익을 볼 만한 종목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서도 수급이 좀 빠지고 있는 상황들이니 지금 소외를 살짝 받고 있는 상황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11월 달 사우디 이전에 원전 수주를 받는다라고 하면 아무래도 주가가 반등에 조금 더 빨리 보여줄 수 있겠다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은, 아무래도 지금 상황에서는 원전 관련 종목들의 차익 실현 매물들이 같이 나와주고 있는 상황들이니까 일단은 당분간은 일단 박스권의 움직임들을 예상을 좀 해보자고요. 박스권 이렇게 지지 구간들을 형성을 해주는지, 만약에 이 지지 구간들 제가 이제 17,000원 정도 수준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지금 이제 하락 추세가 좀 둔화되고 있잖아요. 이 구간에서 반등이 필수적으로 나와야 됩니다. 필수적으로 반등이 나와야 되고 18,500원 이 수준들을 돌파를 해주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이제 좀 욕심일진 모르겠는데 19,000원 수준들을 돌파를 해줘야 그 다음에 21,000원 이 수준까지는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이거를 주가가 조정을 좀 받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이 주가에 대한 조정을 기회 삼아서 좀 대응을 좀 잡아가시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은데, 일단은 반등이 나오는 것들을 필수적으로 우리가 체크를 하고 대응을 잡아갈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죠. 그리고 요즘 조금 살짝 주춤하고 있는 분위기인 것 같은데, 대형 원전에 좀 집중이 되고 있었어요, 최근에는. 근데 이제 SMR 이것도 뉴스케일 파워에 대한 이슈가 대기가 되어 있는 상황들입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SMR 지분가치 사업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데, 사실 이 SMR 소형 모듈 원전 같은 경우에서는 말이죠, 우리가 대형 원전 같은 경우에서는 이 원전을 시킬 수 있는 물이 많은 지역, 뭐 해안이라든가 뭐 강물 뭐 이런 근처에다가 지을 수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가뭄이 굉장히 좀 심해졌잖아요. 가뭄이 심해지면서 이 원자로를 시킬 수 있는 그런 이제 시킬 수가 없어서, 뭐 프랑스 같은 경우에서도 그렇고 유럽 같은 경우에서도 원전 가동이 계속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더군다나 이런 뭐 소형 모듈 원전 같은 경우에서는 원자로를 시키기 위해서 뭐 해안가에 지어야 된다든가 그런 지리적인 제한이 없죠. 그러니까 이런 뭐 모듈 같은 거는 사막에도 뭐 지을 수 있고, 특히 이제 이런 것들 산업에 대한 뭐 긍정적인 그런 내용들이 추가적으로 계속 나올 수 있기 때문에 SMR 같은 경우에서도 만반의 뭐 준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뉴스케일은 향후 2년간 미국, 폴란드, 불가리아, 영국, 루마니아 신규 SMR 건설에 나선다고 되어 있는데, 저는 이제 루마니아 이 프로젝트 초도 호기 건설이 조만간 이제 좀 들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일단은 뭐 들어가기 전까지는 단정 짓지 말고 SMR에 대한 기대감들도 어느 정도 반영될 수가 있겠구나. 지난 5월 상장 이후 주가도 40% 가까이 상승하면서 시장 기대감들이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SMR에 대한 부분들도 있고 원전에 대한 모멘텀들은 앞으로 장기적으로도 계속 이어질 수 있는 요인들입니다. 다만 지금 단기적으로는 차익 실현 매물들, 두산이 지분을 조금 내리면서 차익 실현 매물들이 조금 심화되고 있다. 19,000원대 이탈을 하면서 하단 구간까지 주가가 좀 레벨이 다운됐기 때문에, 주가가 좀 하락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필수적으로 반등이 나오고 19,000원을 돌파를 하는지 단기적으로 좀 지켜보자 라는 그런 말씀, 의견들, 개인적인 생각들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움 되셨길 바라고요. 추후에도 두산 에너빌리티 주가들 좀 긍정적으로 움직이는 모습들 보여줄 수 있기를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